안녕하세요. 오늘은 HLB 알아보겠습니다. 올해 상반기 매출은 467억 원으로 1년 전보다 39.8% 늘었습니다. 그런데 이 매출의 80%가 선박과 미디어 커머스에서 나옵니다. 다들 바이오 회사로 알고 계신 종목인데 매출표를 열어보면은 조선업과 쇼핑몰이 있는 셈이죠. 정작 회사가 무게를 두는 신약 리보세라닙은 아직 매출이 아니라 비용 쪽에 있습니다. 오늘은 공시된 자료로만 이 회사를 짚어보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영상에서 공시로 확인한 핵심은 4가지입니다. 근거와 출처는 뒤에서 하나씩 짚어드리고 여기서는 결론만 먼저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매출은 2년 만에 거의 2배가 됐습니다. 그런데 정작 늘어난 건 회사가 내세우는 신약이 아니라 전혀 다른 사업입니다. 둘째, FDA가 세 번째 보안 요구 소환을 보냈습니다. 이번엔 임상 결과가 아니라 제조 시설 문제였다는 점이 다릅니다. 셋째, 매출의 80%가 선박과 미디어 커머스에서 나옵니다. 이 회사를 설명할 때 먼저 나오는 바이오는 아직 매출이 아니라 비용 쪽에 있습니다. 넷째, 순손실이 영업손실의 2.65배나 됩니다. 회계상 평가 손실 하나가 그 차이의 상당 부분을 만들었습니다. 이 밖에 재승인 신청 시점 3분기 자본총계, 파생상품평가손익까지 함께 지켜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 한 줄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관심 하나가 다음 영상을 만드는 힘이 됩니다. 앞으로 다가올 시장의 상승장을 대비해 구독자분들을 위한 이벤트를 하나 준비했습니다. 저희 채널에서는 다양한 주식 관련 정보와 시장의 주요 이슈를 전달해드리고 있고 전체적인 시장 흐름과 방향성도 함께 분석해드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구독자가 10만 명이 되든 100만 명이 되든 지금과 같은 자세로 양질의 정보를 꾸준히 공유해드릴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그동안 함께해주신 구독자분들과 좋은 정보를 나누고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자 작은 이벤트를 준비했으니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올해가 가기 전까지 상당한 상승 여력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섹터를 한 종목이 동시에 여러 개 들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지수는 아래를 보고 있죠. 이런 구간에서는 지금 들어가도 되나 싶어서 손이 안 나가실 겁니다. 그런데 시장이 빠지는 동안에도 종목별 격차는 그대로 벌어집니다. 오히려 이럴 때 무엇을 들고 있느냐가 더 크게 갈립니다. 그러면 무엇을 기준으로 골라야 하느냐? 저는 3가지만 봅니다. 첫째는 수급입니다. 누가 사고 있는지, 그 돈이 어디서 들어오는지를 봅니다. 둘째는 모멘텀입니다. 왜 하필 지금 이 종목이어야 하는지 그 이유가 분명해야 합니다. 셋째는 실적입니다. 이야기만 앞서고 숫자가 따라오지 않으면 결국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이 3가지가 같은 방향을 가리킬 때 그때가 시장이 뒤늦게 알아보는 자리입니다. 우리가 주식을 하는 이유가 단기적으로 30-40% 먹고 나오는 데만 있는 건 아니죠. 예전에 말씀드렸던 최종병기 종목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그때도 상승이 꽤 길게 이어졌습니다. 그 종목은 이미 익절로 정리했고 오늘은 그 후속으로 준비한 새로운 종목을 가져왔습니다. 이제 또 다른 자리를 찾아볼 때가 됐다고 봅니다. 물론 모든 종목이 10배씩 오르는 건 아니죠. 다만 성장성과 모멘텀을 같이 갖춘 종목을 골라서 긴 호흡으로 가져가는 전략은 분명히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이번 종목도 단기 상승만 보실 게 아니라 앞으로 시장의 관심이 얼마나 넓어질 수 있는지 그리고 관련 섹터가 어디까지 커질 수 있는지를 같이 보셔야 합니다. 지금부터 이 종목이 왜 관심을 받을 수 있는지 어떤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지 하나씩 짚어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보셔야 놓치지 않습니다. 특히 최근에 거래량이 왜 들어왔는지 앞으로 무엇이 달라지는지를 중심으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분명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회원비나 멤버십 가입 등 어떠한 명목으로도 금전적인 요구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현재 구독자분들을 대상으로 무료 종목 추천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고 채널을 구독하고 좋아요를 눌러주시는 것만으로도 제가 제공하는 콘텐츠를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도 간단합니다. 화면에 안내된 개인 번호로 문자를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를 보내실 때 급등이라고 2글자만 남겨주시면 확인 후 순차적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참여하시는 만큼 신청하신 분들이 누락되지 않도록 한 분 한 분 확인해서 진행하겠습니다. HLB가 어떤 회사인지부터 보겠습니다. 1985년에 설립됐고 대표는 김홍철입니다. 연결 기준 종속회사만 16개이고 최대 주주 및 특수관계인 지분은 9.06%입니다. 수주장호는 172억 원, 현금 성자산은 264억 원입니다. 사업 부문은 매출 순서로 셋인데 회사 이름에서 떠올리기 쉬운 순서와는 다릅니다. 가장 큰 건 복합 소재 사업, 그러니까 선박입니다. 220억 원으로 전체의 47%를 넘습니다. 특수선과 구명정, 배관자재 같은 걸 만드는 사업이고 HLBNG 같은 종속회사가 여기 있습니다. 회사 이름만 보면 뜻밖이지만 지금 매출에서 가장 큰 몫을 차지합니다. 두 번째는 미디어 커머스입니다. 154억 원으로 33%예요. 뷰티 디바이스나 식물성 멜라토닌 같은 제품을 파는 사업인데 2025년에 처음 생긴 부분입니다. 올해 상반기에 새 종속회사 셋이 더해지면서 반년 만에 지난해 전체 매출을 넘어섰습니다. 세 번째가 바이오 헬스케어입니다. 92억 원, 20%가 안 됩니다. 처해진단 기기 판매와 항암 신약 개발이 여기 같이 들어있는데 개발은 미국 자회사 엘레발과 이무노미치 맡고 있습니다. 리보세라닙 개발비는 매출이 아니라 이 부문의 비용으로 잡힙니다. 지금까지 숫자는 전부 연결 기준 2026년 상반기 누적입니다. 최근 이슈 5가지를 보겠습니다. 전부 공시로 확인된 내용입니다.
첫째, FDA가 세 번째 보완 요구 서한을 보냈습니다. 미국 자회사 일레발가 7월 9일 현지 시간 기준 CRL을 받았는데 대상은 간세 포함 1차 치료제 리보세라닙과 캄넬리주맙 병용요법입니다. 이번 사유는 임상 결과가 아니라 제조시설 실사에서 나온 결함이었고 FDA는 시설 재실사가 필요할 수 있다고 통보했습니다. 2013년 첫째 출이 후 2014년, 2025년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 보완 요구입니다. 둘째, 다른 후보 물질은 우선 심사에 올라 있습니다. 1월 28일 리라프그라티닙의 FDA 신약 허가 신청을 마쳤고 FGFR2 융합 담관암 적응증으로 우선 심사 대상에 선정됐습니다. 2024년 12월에 릴레이 테라퓨틱스에서 전 세계 권리를 들여왔는데 계약금만 5억 달러 규모입니다. 다만 승인 예정일은 공시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셋째, 매출은 상반기에 40% 가까이 늘었습니다. 연결 매출 467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9.8% 증가했고 영업손실은 457억 원으로 오히려 11.8% 줄었습니다. 2분기만 놓고 보면 매출이 78%나 늘었습니다. 부문별로는 선박이 47%, 미디어 커머스가 33%, 바이오 헬스케어가 50%를 차지합니다. 넷째, 파생상품 평가 손실 276억 원을 공시했습니다. 2025년 11월에 발행한 신주인수권 부사채의 전환권과 상환원 공정가치가 상반기 중 주가 상승으로 오르면서 생긴 회계상 손실입니다. 손실 누계자액이 자기 자본의 5.33%에 해당하고요. 회사는 현금이 실제로 나간 손실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다섯째, 8월에 또 전환사채 300억 원을 찍었습니다. 전환가액은 33,361원, 전환하면 발행 주식 종수의 0.68%에 해당하는 물량입니다. 표면이자 1%, 만기이자 4% 조건이고 자금은 전액 운영자금입니다. 배정 대상에는 최대 주주 진양곤 대표 본인 몫 15억 원도 포함됐습니다. 주가 흐름을 보겠습니다. 246거래일 약 1년치 1분기고 5일선과 21선, 61선을 같이 얹었습니다. 가격 옆에는 거래량 막대와 어느 구간에서 많이 거래됐는지 보여주는 매물대도 같이 표시했는데 매물대는 일봉 데이터로 만든 근사치입니다. 이 구간엔 무상증자나 액면 분할처럼 주가를 조정할 이벤트가 없어서 시계열을 따로 손볼 필요는 없습니다. 52주 최고가는 1월 28일 장중 69,200원이었습니다. 그날 거래량은 285만 주로 평소보다 훨씬 많았습니다. 공교롭게도 같은 날 리라프그라티닙이 FDA 신약 허가 신청과 우선 심사 선정이 공시됐고 이틀 전인 1월 26일에는 리보세라닙 재승인 서류 제출 공시도 있었습니다. 날짜가 겹쳤을 뿐이고 이 자료로 인과를 확정할 근거는 없습니다. 그리고 반년 만에 7월 14일 장중 24,150원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날 거래량은 294만 주로 급증했습니다. 나흘 전인 7월 10일에 FDA 보완 요구 서한 수령 공시가 있었습니다. 고점에서 저점까지 두 달 반 만에 가격이 3분의 1 아래로 내려온 셈인데 역시 시점이 가깝다는 것 이상은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기준일인 8월 13일 종가는 42,750원, 시가총액은 5조 6,942억 원입니다. 그날 거래량은 68만 주가 넘었습니다. 고점 대비로는 38.2% 아래, 저점 대비로는 77% 위에 있습니다. 같은 종목인데 어느 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 완전히 다른 그림이 됩니다. 자, 지금 HLB 들고 계신 주주님들 적지 않으실 겁니다. 혼자 판단하고 대응하시기가 쉽지 않으셨을 겁니다. 어디서 더 담고 어디서 덜어내야 할지 기준이 없으면 결국 세력들 움직임에 휘둘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안내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 종목의 매수 타점부터 목표 주가까지 전부 짚어드리겠습니다. 정확한 대응 전략이 필요하신 분들을 위한 안내입니다. 010-8249-2719번호로 문자 대응만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한 분 한 분 상황을 보고 말씀을 드려야 하는데 저도 몸이 하나인지라 문자로 발송해 드리겠습니다. 100% 무료인이 많은 참여 바라고요. 다시 한번 010-8249-2719번호로 문자 대응만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실적을 분기별로 보겠습니다. 막대는 매출, 꺾은 선은 영업이익률입니다. 먼저 이익률입니다. 5분기 모두 마이너스예요. 25년 2분기 마이너스 146%대에서 26년 2분기 마이너스 80%대로 손실폭은 줄었습니다. 5분기 중에서는 가장 나은 수치입니다. 그런데 매출이 가장 컸던 26년 2분기 280억 원을 찍은 그 분기에도 영업손실이 225억 원 났습니다. 연구개발비가 상반기 기준 매출의 46.5%를 차지하는데 이 돈은 전액 비용으로 처리되고 자산으로 잡히는 금액은 없습니다. 둘째, 매출은 2년 사이 거의 2배가 됐습니다. 연간으로 429억, 681억, 842억 원, 2년간 96.2% 늘었습니다. 2026년 상반기만 놓아도 467억 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39.8% 많고 2분기만 떼어보면 78%나 늘었습니다. 다만 늘어난 매출 대부분은 선박과 미디어 커머스에서 나왔습니다. 셋째, 부채 비율이 뛰었습니다. 2023년 말 21.4%에서 2025년 말 88.14%, 올해 2분기 말에는 114.94%까지 올라갔습니다. 분모 쪽 원인이 큽니다. 자본 총계가 6,153억 원에서 4,224억 원으로 줄었고 늘어난 부채의 절반 가까이는 단기 사채입니다. 자기 자본 비율로 보면 80%에서 46%대로 내려온 셈입니다.
넷째, 순손실이 영업손실보다 훨씬 큽니다. 상반기 영업손실은 457억 원인데 단기 순손실은 1213억 원으로 2.65배입니다. 그 사이에 큰 덩어리, 우리 영업 밖에 있습니다. 파생상품평가 손실 276억 원과 관계기업 투자주식 손상차손 264억 원입니다. 파생상품평가 손실은 현금이 나간 손실이 아니고 주가가 오르면 커지는 회계상 손실입니다. 마지막으로 리스크와 확인할 지점 5가지를 보겠습니다. 확정된 추세와 아직 지켜봐야 할 항목을 구분해서 짚겠습니다. 첫째, 결손금이 쌓이며 자본이 줄고 있습니다. 연결 이익인격음이 2024년 말 플러스 2,119억 원에서 올해 2분기 말 마이너스 1,120억 원으로 돌아섰습니다. 같은 기간 자본 총계는 6,521억 원에서 4,224억 원으로 줄었고요. 영업활동 현금 흐름도 3년 연속 유출입니다. 3분기에 자본 총계가 4천억 원 선을 지키는지가 확인할 지점입니다. 둘째, FDA 승인이 3번 미뤄졌습니다. 2023년 첫 제출 이후 2024년, 2025년에 이어 이번 7월까지 보완 요구가 3차례 있었습니다. 재승인 신청은 진행할 예정이라고만 밝혔을 뿐 회사가 제시한 일정은 공시에 없습니다. 재승인 신청서 제출 공시가 언제 나오는지가 관건입니다. 셋째, 전환사채와 신주인수권 잠재 물량이 728만 주입니다. 발행 주식 총수의 5.47%에 해당합니다. 이 중 가장 큰 몫인 신주인수권부 사채는 행사 기간이 7월 13일부터 열립니다. 그 이후 실제 행사 물량이 얼마나 되는지를 지켜봐야 합니다. 넷째, 주가가 오르면 순손실이 커지는 구조가 있습니다. 상반기 영업손실은 457억 원인데 순손실은 1213억 원으로 2.65배입니다. 파생상품평가 손실이 그 차이를 만드는데 회사 설명대로면 주가가 오를수록 이 손실도 커집니다. 3분기에 이 손익이 반대 방향으로 잡히는지가 체크포인트입니다. 다섯째, 무형자산 3,531억 원이 아직 상각도, 손상도 거의 없이 남아 있습니다. 도입한 신약 라이선스 대가는 계약상 승인 이후에 상각이 시작되거든요. 승인이 미뤄지는 동안은 장부에 그대로 남는 구조입니다. 올해 사업보고서에서 손상차손이 처음 인식되는지를 지켜보겠습니다. 이 영상은 투자 권유가 아니라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만들었습니다. 투자 판단과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오늘 숫자는 DRT 전자공시와 한국거래소 시세에서 가져왔습니다. 재무는 2026년 반기보고서, 주가는 8월 13일 종가가 기준이고 재무공시 기준일은 8월 15일입니다. 일부 수치는 계산값이라는 점도 함께 밝혀둡니다. HLB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하나를 더 준비했는데요. 단기 매매를 보고 계신 분들이라면 눈여겨보실 만한 종목입니다. 최근 시장 흐름을 보면은 특정 종목과 테마의 거래 대금이 빠르게 집중되면서 짧은 시간 안에도 큰 변동성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요한 건 이미 크게 올라간 종목을 무작정 따라가는 게 아니라 거래량과 거래 대금이 유입되면서 단기 모멘텀이 형성되고 있는 종목을 미리 선별하는 것입니다. 안내드릴 종목도 최근 수급과 거래량을 같이 놓고 봤을 때 단기적으로 관심을 가져볼 만한 자리에 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종목명만 툭 던지지 않습니다. 왜 지금 이 종목인지, 어떤 가격대를 중요하게 봐야 하는지, 단기적으로 어떤 흐름을 기대해 볼 수 있는지까지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단기 매매에 관심 있으신 분들이라면 한번 체크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다만 단타 종목인 만큼 시장 상황에 따라 변동성이 커질 수 있습니다. 무리한 추격 매수보다는 본인의 투자 원칙과 리스크 관리 기준을 반드시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단타 종목을 무료로 안내받고 싶으신 분들은 010-8249-2719번호로 문자의 단타라고 2글자만 보내주시면 됩니다. 오늘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